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계속 달리기. 네, 저는 그 지난주에 YMCA 마라톤, 네. 풀 마라톤. 아니 하프입니다. 아, 이번에 또 약간 쉬어가면서 하프를. 네. 하프는 거의 뭐 그냥 쉬어가는 곳인가요? 눈 감고. 편하게. 막 뒤로 달리시는 그러시는. 아니, 줄넘뛰기? 줄넘기? 한발뛰기? 제가 언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10km를 드디어 오! 뛰어봤습니다. 네, 10km. 10km를 뛰면 네. 풀코스를 뛸 수 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10km를 뛰면 알았는데? 하프코스를 뛸 수 있다는 게 보통 그렇군요. 일반적인 얘기고요. 하프를 하프코스를 뛰면 풀코스를 뛸다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그냥 10km 뛰면 풀코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한 얘기. 5km, 10km, 15km. 하여튼 제가 다음에는 꼭 네. 15km 뛰었다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오, 시간이었으면 굉장합니다. 저희 한번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뛰면서 10km 한번. 같이 나가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10km를 한번 네. 같이 뛰어볼게요. 네네네. 아이고,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 한번 또 띄워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주노동자 관련돼서 한 네네네.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마우스가 지금 네. 네. 찾았습니다. 드디어. 네. 와, 이거 또 경찰청? 네, 경찰청. 지난주에는 뭐 검찰청 얘기했는데 오늘은 경찰청이에요. 네, 경찰로 왔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인신매매 비자로 전락한 계절 근로자 정책 이렇게 좀 그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인신매매라는 용어와 이 계절 근로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못 쓰는 그렇죠. 매치가 잘 안 되죠. 인신매매면 뭐 예전에 그 새우잡이 어선에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데 많았어요. 섬으로 팔려가고 봉고에 갑자기 막 봉고 타지 마라. 봉고 타고 갑자기 새우잡이로 간다. 막 이런 맞아요. 두려움. 봉고만 보면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거나 정말 아주 특별한 이야기거나 한데 이게 저기 뭐 여기 그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인신매매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이 계절 노동자 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최근에 있어서 이 이슈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인신매매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인신매매와 계절 근로에 대해서 한번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인신매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인신매매 관련한 기사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잖아요. 뭐 신한문 염도노예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노스코리아구나. 사우스코리아 말고 노스코리아 얘기인 줄 알고 보다가 보니까 이게 뭐야? 사우스코리아? 아니 지금 이게 아파트 지금 이런 노래가 나오는 1980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막 진짜 무슨 오징어 게임 이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누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뭔 일이래? 영화 같은 일이죠. 아이고 그렇군요. 영화 같은 일이죠. 인신매매가 네, 영화 같은 일이죠.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코리아에서 웬 말이냐. 그렇죠. 장첸이 나오는 영화 같은 일. 오늘 좀 배워야겠네요. 인신매매 방지법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방지법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2021년도인가 제정이 됐고 그때 만들 때 좀 시행은 아마 난리가 났어. 23년도인가 맞아요. 뭐 됐는데 여기 보니까 2조에 이제 정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노동력 착취 부분이 이제 이슈니까 어떤 뭐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뭐 사람을 모집, 운송, 뭐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뭐 요거는 이제 그러면 결국 해외에서 이렇게 막 아까 계절 노동자라고 하면 해외 계절 노동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어쨌든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제 착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착취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착취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동의했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 운송, 은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결과가 발생해야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요거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이거 왜 암기해야겠네. 네네. 그리고 가로놓기 뭐 이런 거 시험 보고 계절 근로
계절 근로는 그럼 뭐냐? 이게 보니까 약간 이제 용어에 이제 결국은 계절.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도 이제 그 워낙 그 계절적 구분이 뚜렷하고 보통 점점, 이제 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이때 이제 어떤 그 농어촌에서는 그렇죠.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계절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는 또 한국에 또 단기간 동안 또 일하려는 또 욕구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 서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었는데 지금 한 최대 8개월까지 이게 이제 처음 시행된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못 들어오다가 그 보니까 1년에 이게 이제 그 법무부 출입국 통계 자료에 있는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제 22년 7월, 8월, 9월 이때 보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력이 쭉 올라가다가 네, 겨울 되면 좀 내려가다가 재밌네요.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최대 6천 명대였다면 2만 명? 네, 23년도 여름, 가을에는 이게 이제 2만 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와, 몇 배가 3배 이상 늘어났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만큼 농어촌에서 이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사이드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인력 도입하는 제도 중에 이 계절 근로 말고 고용허가 제도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농업 인력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한 2만 명. 근데 최근 커터가 한 16,000명 뭐 이렇다 그러니까 더 많네요. 그러면 사실은 계절 근로로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 몰랐던 숫자는. 계절 근로가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이제 또 뭐 잘하고 월급도 받고 또 하겠지만 근데 계절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런 일이 과연 있어라고 좀 사설 브로커 또 이게 항상 브로커가 끼는 거죠. 모집을 해야 되니까 항상 이 브로커가 문제죠. 근데 이 브로커들이 개입을 돼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데 오기 직전에 그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모집을 해서 대부 약정서에 사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것처럼.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어쨌든 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직전에 서류를 들으니까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강요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 사실 엄마한테 나 한국 간다고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하면 이거 안 쓸래요라고 하면 한국 못 가고. 못 가니까. 아니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미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의 비용들도 또 지불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브로커들이 추가로 불법적으로 대부 계약서를 또 작성을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든 비용을 하는 그런 좋은 착한 브로커도 있겠지만 일부 브로커들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착취하는 굉장한 큰 착취를 근데 노동자들 알고서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가려면 그리고는 들어오면 여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하면 보통 한 200만 원 이렇게 안팎으로 급여를 받는데 농업은 사실 더 적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브로커들이 매달 75만 원씩. 아니 그럼 절반을 떼가는 거네요? 자동이체로. 그러면서 한 명이면 75만 원이지만 10명이면 750이고. 우와. 그러니까 브로커는 그냥 갑자기 그거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이거 진짜 황금알을 아니 거인데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니 그럼 진짜 매월 그럼 예를 들어 10명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750만 원을 따박따박 그냥 내가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그럼 1년이면 한 거의 1억 원.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세금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지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좀 뭐 놀스코리아를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비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그러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런 사설 브로커는 항상 있겠지만 그런 브로커를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막아줘야지 그 브로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히겠죠. 저거는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피해를 보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런 브로커가 끼지 말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 계절 근로가 결국은 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이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계절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 8개월. 그러니까 적으면 더 숫자가 기간은 줄어들겠죠. 6개월 와서. 짧은 기간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용허가제는 뭐 한국어 시험도 보고 거기서 막 입국 전 취업 교육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교육도 하고 뭔가 그 보호 어떤 지원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간편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한국어 시험도 안 봐. 그러면 그리고 정말 뭐 언어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짧게 와서 일하고 가니까 음.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한국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돌아가야 돼. 8개월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야. 보면 이 브로커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네요. 악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해 국가인권위가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네. 국가인권위가 얼마 전에 11월에 이번 11월에 권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인신매매 피해가 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라. 그리고 네.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인권위 권고 그 문을 일부 이제 발췌한 건데 이런 사설 브로커에 의한 여권 압류. 이 여권 압류는 사실 우리나라 그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개업자들이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이런 거는 등등의 이런 피해들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걸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등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되나요,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이게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총리에게는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 노동 이슈인데 주무부처가 지금은 이제 법무부로 사실상 아니, 법무부가 왜 노동 비자를? 그러니까요. 농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법무부는 좀 제 역할을 하지. 법무부가 하지. 그래서 법무부가 이래서 부실한가? 법무부가 비자를 팔고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법무부가? 그래서 인권위는 이거 주무부처 조정해. 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과연 이럴까 싶은데 이 계절 근로제라는 제도가 법률이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법률이 없어요. 다 그냥 그 기초단체,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자체 조례. 네, 지자체 조례를 제정했고 물론 법무부에서는 그 EAC라는 비자를 이제 부여하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따로 뭐 이렇게 비자 부여하는 것 말고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냥 비자 지급하면서 뭐 브로커가 끼던 말던 거기서 인권 침해를 당하던 말던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비자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그냥 비자만 만들어놨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어디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데려오래. 야.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브로커. 네, 브로커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하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은 시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 브로커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2만 명이면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굉장히 문제를 좀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인권에서 마지막으로 총리에게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 민간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예방하라. 이렇게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게 뭐 총리든 법무부든 답변은 어떤 답변이든 사실은 할 테지만 맞아요. 실제 얼마나 이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고 어떤 그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 계절노동자 관련해서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던 게 어떤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리고 온 이주 노동자들은 절대 이탈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탈 방지책으로 이탈 보증금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동자가 도망간다라고 하면 그 2,000만 원을 가져오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완전 인신매매의 가장 큰 표지인데 그거를 법무부에서도 뭐가 문제냐,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 지표상으로 이거 완전 문제다. 이탈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인신매매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법무부가 안 하겠다. 뭐 이제
법무부가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 그 이제 생각이 너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탈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뭐 좋은 제도라고 막 홍보하고 막 우수한 제도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약간 이게 얼굴이 막 되게 뜨겁더라고요. 아, 이게 뭐 무슨 뭐 예전에 그 노예 시대 때 노예 못 맞아요. 도망가게 네. 우리가 뭐 더 강한 채찍을 만들었다 뭐 이러게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참 계절 노동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공공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이런 용어도 사실 법무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뭐 아까 이제 뭐 그런 뭐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그 어쨌든 한국의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찰청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 계절 이주 노동자 당사자들이 와서 또 증언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은 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요 책에 깻잎 투쟁기 문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맞아요. 소개한 적이 있는 그 우춘희 선생님의 깻잎 투쟁기, 이게 어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한 1,500일간의 기록인가요? 그런 부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이 저자의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고, 어떤 지금 우리나라 이주노동 정책을 딱 그 꼬집는 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소개를 하는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임시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의 자리를 채우는 다른 이주 노동자가 다시 임시로 산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거주시설은 변함없이 상시적인데 이주 노동자들만 임시로 거쳐가며 그 자리를 채운다. 영원한 임시 거주시설에 이주 노동자가 상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뭐 제가 계절글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외국을 보면 보통 이제 이거를 뭐 시즈널 워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들이 많고, 근데 또 어떤 나라들은 템퍼러리 워커? 일시적. 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계절 근로 이러면 뭔가 그냥 이게 뭐지? 저는 근데 오히려 좀 우리가 이걸 좀 직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시 이주 노동자 이런 표현을 오히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 하면서부터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다 감춰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주 정책이 결국 다 지금 임시 정책들인데, 이걸 마치 지금 그 상시 정책인 것처럼 우리의 좀 눈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보시면서 어떤 노력,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말 이렇게 몸으로 뭐든지 이렇게 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국가인가 싶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책임도 지지 못할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게 그러면서 어쨌든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처벌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그렇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저희가 그 과거 중국의 무슨 나라죠? 그 법치국가였었던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아니 무슨 처벌 위주로만 국가가 돌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보호하지는 못하고 계속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산다고 자국민에서 못한다더니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더 하는구나 싶어서 좀 씁쓸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참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그 이주 노동자를 그냥 너무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가는 문제인데, 그냥 인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일자리, 인력, 뭔가 그런 어떤 정말 단맛만 빼먹고 사실은 그냥 쓰면 버리는 그런 걸로, 이게 사실
더 가슴이 아픈 건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뭐 강제 노동 피해도 당했고 그런 피해자 국가라고 우리가 알려졌는데 사실상 조금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한테 그 제국주의 일본이 했던 짓과 거의 유사한 짓을 맞아요. 아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게 참 너무 마음이 무겁고 뭐 저출산 뭐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의 구원 투수로 데리고 왔으면 우리 또 야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구원 투수 데리고 왔으면 그에 걸맞는 글러브도 주고 뭐 다 줘야 될 거잖아요. 보직을 줘야죠. 그러니까 아니 구원 투수 투수를 데려와놓고서는 지명 타자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지명 타자가 뭐예요? 지금 구원 투수 데려놓고 글러브도 안 주고 뭐 기숙사는 임시 사서 쓰라. 사서 쓰라고 하고 그냥 사실은 허울 좋은 구원 투수지. 이거 이미 이 구단 망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진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아이고. 그 이주노동자 특히 계절 근로 이슈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네네. 더 이상 임시적일 수 없다. 예. 물론 또 임시적인 거는 또 임시적인 걸로 이어가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그 노동자의 권리를 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네네네. 어떤 그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신매매 국가라는 맞아요. 오명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